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새로 늘어나기보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조금씩 달라지지요.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을 알고 지냈고 연락이 완전히 끊긴 적도 없었고 특별히 다투거나 멀어진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의심해 본 적은 없었지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함께할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금은 혼자 버티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몸이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혹은 그냥 누군가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그런 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함께 웃었던 시간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상태를 알아줄 것 같았던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나중에 돌아온 건 짧은 안부 한 줄이 전부였지요. 바쁘다는 말, 다음에 보자는 말, 형식적인 걱정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읽고 나서 이상하게도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남은 감정은 외로움보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서운함보다 공허함에 가까웠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아, 우리는 내가 생각한 만큼의 사이는 아니었구나. 이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기대한 건 아닐까? 내가 그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든 건 아닐까? 오래 알았다는 사실을 나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자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관계가 어긋난 이유를 내 태도에서 찾으려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 내가 덜 기대했어야 했다는 후회 말이지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이 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사실이 과연 그 관계의 깊이를 증명해 주는지,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깊어지는 건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곁에 없었던 사람들, 그 관계는 무엇이었고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알았어. 우린 몇 년을 봤지.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어. 시간은 관계를 설명하기에 가장 쉬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얼마나 오래 연락했는지, 얼마나 많은 추억이 쌓였는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을 신뢰하게 됩니다. 시간이 쌓였으니 관계도 단단해졌을 거라 믿는 것이지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는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고요. 이 믿음은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갑니다. 일상이 평온할 때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증거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없던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늘 무난했습니다. 연락도 끊기지 않았고 가끔 만나면 웃고 이야기했고 특별히 어색한 일도 없었지요. 이런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관계라고 조용히 분류해 두지요. 하지만 이 관계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입니다. 가벼운 안부와 일상은 공유했지만 삶이 기울어질 때의 무게는 한 번도 함께 나눠본 적이 없는 관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관계를 아주 냉정하게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관계의 깊이를 시간으로 착각한다고요. 하지만 시간은 관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관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 유지되었다는 이유로 그 관계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까지
견딜 수 있을 거라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깊어지지 않아도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관계라고 봤습니다. 일상만 공유하면 충분히 지속될 수 있는 관계 말이지요. 결국 관계의 성격은 시간이 아니라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아무 일 없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삶이 흔들릴 때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었는지로 말입니다. 오래 알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없었던 사람은 당신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그 순간까지 닿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관계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되고 없었던 순간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요. 관계는 유지된 기간이 아니라 함께 버틴 순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많은 관계는 조용히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비어있던 관계를 떠올려 보면 그 장면들은 대체로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고 특별히 서운한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삶이 조금 기울어지는 순간마다 그 사람은 늘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했을 때 바로 달려오지는 않았고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도 조심스러운 거리감만 남겼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애써 이유를 붙입니다. 바빴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원래 그런 성격일지도 몰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다 보면 관계는 유지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남습니다. 이 공백이 반복되면 사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 오래 알고 지냈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끝까지 꺼낼 수 없었는지,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혼자가 된 느낌이 들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 하지만 이 질문의 방향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닐까 하면서 말입니다. 관계가 어긋난 이유를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에서 찾으려 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합니다. 그는 관계가 어긋나는 이유를 감정이나 노력의 부족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관계가 애초에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일상을 공유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삶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는 데에는 준비되지 않은 관계. 그 관계는 평온한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무게가 실리는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설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래 알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없던 사람은 당신을 외면한 존재라기보다 그 순간까지 함께 올 수 없는 관계였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충분히 가까워 보였지만 깊은 이야기를 버틸 수 있는 기반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당신 역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허용하는 깊이가 거기까지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없었던 순간을 억지로 붙잡아 설명하지 않게 되고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의 깊이를 과대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는 시간이 대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한 순간들로 서서히 형태를 갖추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마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더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없던 관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이유를 찾으려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감정을 정리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지요. 다음번에는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미리 말을 아끼고 괜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또다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조용히 자라나는 감정은 자책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의지한 건 아닐까? 내가 관계의 무게를 잘못 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유형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면 관계의 문제는 어느새 전부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로 정리됩니다. 상대의 부재는 설명되고 남은 감정만 혼자 감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흐름 자체가 이미 관계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가장 쉽게 빠지는 오류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의 한계를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닿지 못한 지점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할 부분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오래 알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없던 관계는 반복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멀어진 것도 아니고 당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는 늘 같은 지점에서 멈추어 있었고 그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공백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공백을 그대로 두지 못합니다. 의미를 붙이고 이유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점점 더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재게 되고 기대하고 싶으면서도 먼저 선을 긋게 됩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말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조심해야 할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깊어질 것처럼 보이다가 또다시 비어버릴까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관계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경험이 관계를 더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계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관계는 일상을 함께하는 데까지는 충분하지만 삶의 무게를 나누는 자리까지는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관계를 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를 같은 깊이로 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생긴 공백을 자책으로 채우지 않게 되면 비어있던 자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감정으로 바뀝니다. 서운함 대신 이해가, 후회 대신 정리가 들어서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했다기보다 그 관계가 허용하는 거리와 깊이가 분명해졌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기대를 내려놓게 하고 진짜로 닿을 수 있는 관계에 마음을 남겨두게 만듭니다. 오래 알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없던 관계들을 하나씩 지나오고 나면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끝내 그 자리에 남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차이는 어디에서 갈라졌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점은 그 차이가 말이나 행동의 크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체로 눈에 띄지 않았고 특별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분석하려 들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잘해보라거나 힘내라는 말도 거의 없었지요. 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락이 잦지 않아도, 만남이 자주 이어지지 않아도 막상 마음이 무너졌을 때 피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함께 견뎌주었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거나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안부를 건네거나 그저 이전과 다르지 않은 태도로 곁을 지켜주는 방식이었지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진짜 관계는 감정을 고치려 하지 않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바꾸거나 개선하려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그 관계에는 이미 불편함이 섞여 있다고 봤지요.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머무는 태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남는 사람들은 대개 이 침묵을 견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의 불안이나 흔들림을 빨리 정리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 이 차이는 관계를 오래 유지해 왔는지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알았지만 삶의 무게를 함께 견디지 못하는 관계도 있고, 자주 보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연스럽게 곁에 서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리와 깊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과 일상은 함께할 수 있지만 침묵과 흔들림은 견디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도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누가 더 오래 알았는지, 누가 더 자주 연락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순간을 피하지 않았는지가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관계를 엄격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두 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으며 다만 변하지 않는 태도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일관성이 시간이 지나서야 관계의 진짜 무게로 남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씩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변화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을 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의 무게를 맡겼다면 이제는 그 기준이 조금 더 조용하고 현실적인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차가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관계에 같은 온도를 주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마음이 다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정확해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누구에게까지 기대해도 되는지, 누구에게는 일상만 나누면 충분한지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보다 관계의 역할을 다시 배치한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인간관계의 성숙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를 요구하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거리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는 관계를 늘리는 것보다 관계에 걸어두는 기대를 줄이는 쪽이 마음을 지키는데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래 알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없던 사람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연락처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가끔 안부를 나누는 사이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에 맡기는 자리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삶의 무게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가벼운 안부와 일상을 나누는 자리로 옮겨진 것이지요. 이렇게 기대의 방향이 정리되면 마음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관계에서 실망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괜히 혼자 감정을 키우는 일도 적어집니다. 무엇보다 관계가 어긋났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하는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야 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남아야 할 의무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관계를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현실적으로 존중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까지를 인정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러면 관계는 부서지지 않고 대신 제자리를 찾습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 냉정함이 남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상처가 빠져나가고 나면 오히려 여유가 남게 됩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정리하는 과정. 이 과정을 지나오면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관계 속에서도 덜 흔들리고 덜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두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없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한동안 관계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을까?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들이 마음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대부분 답을 주기보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관계가 어긋난 이유를 끝까지 파헤치려 할수록 남는 건 이해가 아니라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사실이 그 관계의 깊이를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없었다는 사실이 그 관계의 한계를 조용히 보여주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받아들여도 관계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그만한 거리에서 유지될 수 있었고 그 이상은 아니었을 뿐입니다. 관계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이 달라지고 감당할 수 있는 무게도 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남습니다. 중요한 건 떠난 사람의 이유를 끝까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의 의미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곁에 있었던 사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사람, 그 한 사람의 존재가 관계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과 오래 알고 지내는 삶보다 몇 사람과 진짜 순간을 함께하는 삶이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기대가 빠져나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같은 깊이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다는 사실에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없었던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의 끝내 남은 사람, 그 조용한 존재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관계는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으로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말로 오래 붙잡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